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천제일고 문학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133쪽의 흥부부부상입니다. 교과서 133쪽입니다. 흥부부부상이라는 시는 교과서 132쪽에 나와 있는 흥부가를 재구성해서 창작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강의를 잠깐 멈춰두고 흥부부부상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읽어보았나요? 시를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냥 우울하진 않고 뭔가 좀 그래도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요? 그것은 이 흥부 부부가 가난한 상황에서도 마냥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들을 서로 웃으면서 이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년입니다.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 사기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자, 여기에서 흥부 부부는 현재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웃음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흥부 부부가 먹을 게 없어서 박을 갈라서 그 박을 파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박덩이는 흥부 부부의 가난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삶 속에서도 흥부 부부가 서로에게 웃음살을 건넸다는 거예요. 웃으면 웃음이지 왜 웃음살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웃음을 물살에 비유해서 웃음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삶 속에서도 서로에게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흥부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흥부 부부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겠죠. 이 흥부 부부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물질적인 빈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부 부부는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가르기 전에 그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그렇게 본다면 금이 문제겠냐, 황금 벼이 사기 문제겠냐,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 사기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금과 황금 벼이삭 그리고 웃음이 대조되는 시어인데요. 금, 황금, 벼이삭. 이거는 물질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거라면 웃음은 정신적인 행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금이 문제가 아니다. 황금 벼이삭이 문제가 아니다.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다라는 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중요하냐, 황금 벼이삭이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욕심 없고 소박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흥부 부부는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것과 동시에 안분지족의 삶을
삶을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바로 가난하지만 욕심 없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하면 여기에서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단정적 어조를 사용해서 화자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정적 어조뿐만 아니라 헤아려 보라라고 해서 명령형 어조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자가 그 독자들에게 교훈적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연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여러분, 떡방아는 쌀 이런 게 있어야 찌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흥부 부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박덩이를 파먹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낸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흥부 부부가 가난한 삶을 낙천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그러니까 서로 힘든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정말 둘이 같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둘 모습이 정말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흥부가 흥부 아내를 보고 또 흥부 아내가 흥부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본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지가 같으니까 그 서로 웃으면서 힘을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둘 거울면들아, 이 거울처럼 얘가 나를 보면 곧 자기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럴 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가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웃어준다는 점에서 흥부 부부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흥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웃어주면서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3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웃다가 그래도 서로 불쌍해서 구슬을 나누었을 것이래요. 그러면 이 구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얼굴에 뚜루루룩 떨어지는 거니까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해서 나누는 눈물이라는 점에서 연민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울면 그 또 다른 상대방이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얘를 울렸구나. 내가 좀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금시 절로 면해온 구슬까지, 그러니까 얼굴에 흐르는 그 구슬 눈물을 서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서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 눈물을 그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웃음을 물살에 비유했잖아요.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먼 물살이 가다가 이렇게 반짝이듯이 서로 이제 깜짝 놀라서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래,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 웃음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 본 웃음은 위에서 이제 불쌍해서 구슬을 나누다가 깨닫고 이제 이걸 다 극복해야겠다 생각해서 짓는 웃음이라는 점에서 고통을 극복하고 난 후에
웃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짓는 웃음이에요. 이런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라고 해서 그것이 확실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확실히 중요하다라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가난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1년에서도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라고 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3년에서도 아까 본 거와 마찬가지로 헤아려 보라 문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명령형 어미, 단정적 어조 이런 걸 사용해서 역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적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흥부부부상은 132쪽에 흥부가의 박타는 장면을 바탕으로 이것을 시로 재구성한 것이고 그리고 흥부 부부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가난을 헤쳐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같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부부상은 흥부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가난한 삶의 슬픔 그런 것들을 또 드러내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소박한 행복, 안분지족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짜임을 보면 1년에서는 흥부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둔 채 서로 웃음을 짓는 모습 2년에서는 이런 가난하지만 그 서로에 대해서 거울면처럼 없는 떡방아 소리도 드러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흥부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3년에서는 이제 너무 슬퍼서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웃음을 짓는다는 점에서 눈물을 극복한 흥부부부의 진정한 웃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고전문화 흥부가에서 제재를 가지고 와서 시로 재구성한 것이고요.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아니라 대화체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대화체에서는요 여러분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로 사용해도 대화체라고 하고 직접 대화를 인용해와도 끌어와도 이제 대화체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명령형 문장 헤아려 보라 이거와 단정적 어조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흥부부부의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적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일 문장을 반복하고 있죠.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태도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고통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조적 시어 여러분 물질적 행복을 의미하는 금, 황금, 벼이삭 그리고 정신적 행복을 의미하는 웃음 이런 것들 대조적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흥부부부는 안분지족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박덩이로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난한 삶을 웃음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낙천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자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흥부부부의 모습을 통해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가며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어 19의 의미 아까 시 보면서 다 보았던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본 웃음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이런 거 중요하니까 한번 더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세요. 아까 설명했듯이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금, 황금, 벼이삭, 웃음 이런 대조적 시어를 사용해서 정신적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같이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은 강의를 잠시 멈추고 OX로 문제를 풀어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풀었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기억, 화자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쵸? 흥부부부가 서로 힘들지만 웃음을 지어 보이고 이걸 통해서 이런 걸 서로에 대한
사랑, 이해 이런 것들로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금과 황금 벼이삭은 흥부 부부가 추구하는 대상이다. 아니죠, 여러분.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흥부 부부가 추구하는 대상은 금, 황금 벼이삭이 아니라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이것은 그것이 의문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다. 이걸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본 웃음은 가난한 삶 속에서 오는 한을 극복한 후에 진정한 웃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얘네들이 서로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지은 웃음이라는 점에서 이런 한을 극복하고 난 후에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음 보겠습니다.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맞아요. 비읍 보겠습니다. 대조적 시어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대요. 바로 3번에 있는 내용이죠. 대조적 시어 사용해서 우리가 주제의식 부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읍도 맞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